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도시열반 69강의 주제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우리 도시열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이 영상이 설날이 지난 이후에 올라갈 텐데,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은 그러니까 설날입니다. 편집을 해서 아마 올리게 되면 설날 이후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오늘이 설날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 겸 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2025년도에는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지으셔서 복을 지은 만큼 많이 또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도시열반 69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9강의 주제는 사회적 역할인데, 이 사회적 역할은 도시열반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운명에는 무엇이고 그 안에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좀 고찰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운명이라는 것과 이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 이 각각의 주제가 그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 명료하게 뭐 하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9강에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찰을 해드리고, 돌아오는 70강에서는 운명에 대해서 고찰을 좀 연속해서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70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또 글을 쓰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저는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69강에서는 사회적 역할, 70강에서는 운명에 대해서 고찰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69강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주제가 도박 중독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베이스로 이렇게 제작이 되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어쨌든 이 내용을 보는데,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전 재산을 탕진하고 그 속에서 이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연세가 이제 80 가까이 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젊었을 적에 열심히 돈을 번 전 재산을 이제 도박으로 모든 것을 이제 잃고 가족하고 연도 이제 끊긴 상태에서 이제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적에 정말 맨주먹으로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공을 해서 서울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을 좀 많이 일궈놓은, 말 그대로 성공을 한 이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분이 이제 뒤늦게 지인과 카지노에 놀러 갔다가 그 이후로 이제 도박 중독에 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제 가족과 연도 끊기는 이제 뭐 이런 사연입니다. 현재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도 벌 수 없고, 그래서 무료로 나눠주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보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 내용 안에는 이렇게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의 내용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이제 강원도에 한 군데 있죠. 한 군데 있는데, 이 도박 중독자들이 우연하게 놀러 갔다가 그 도박 중독을 일으키면서 이 지역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대체 여기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카지노 주위에 딱 봐도 차량을 운행 안 한 지 정말 오래된 차들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알아보니까 도박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간 거죠. 그래서 도박 자금을 마련해서 그 돈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차들이 주인을 잃어버려서 방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차들은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처분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전당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당포들이 차도 담보로 대출을 해주지만 연금 같은 것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뭐가 됐든 바로바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 중독의 증세를 더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지노 근처에는 뭐 달새방이라든지 원로 개선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박 중독자가 도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왜 못 벗어나냐면 통장의 잔고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1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이 0원이죠. 그런데도 그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바로 또 도박을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말 그대로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재산을 탕진하면 돈이 없으니까 굶어야 되는데 또 희한하게 어떤 종교 집단이나 종교인이 와서 무료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무료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렇게 삶을 연명하는 거죠. 그래서 무료 도시락을 이제 받아 먹는 사람 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참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다.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무료 도시락을 나눠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내가 생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다큐멘터리는 뭐 많이들 보시죠, 그죠? OTT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보시는데 어떤 사건 사고에 관련된 거라든지 어떤 중독자에 관련된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도박 중독자라는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 그 속에 운명, 그리고 운명 그 안에 인연, 그리고 그 속에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박 중독자의 삶이든 뭐 어떤 삶이든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TV를 틀면 다큐멘터리를 뭐 재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하면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깊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좀 관찰력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하면 그 속에 무수한 인간의 삶과 그 안에서 배움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심하냐, 관찰력을 가지고 관찰하냐, 좀 이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 열반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진정한 공부는 나의 환경 속에 있고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나의 환경 속에 모든 공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관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내가 무심히 그냥 지나쳐 버리는가에 따라서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공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다큐멘터리 도박 중독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도시열반 채널에서 뭐 대자연의 이치,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이런 단어를 좀 종종 쓰죠. 종종 쓰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자연의 일부분이고 자연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대라고 해서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가 더해져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외국에서는 엘리멘탈이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명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오행이라고 해서 목화, 토, 금, 수 이 5가지가 조합이 되어서 인간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 근본적으로 의미는 동일합니다. 뭐 4대가 됐든 5대가 됐든 자연의 어떤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이 육신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대자연이라는 큰 틀 안에 일부분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각자 모든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분의 자연이기 때문에 이 대자연이라는 큰 틀에 그러니까 스스로 운용되는 그 법칙에 종속되고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개인이 광활한 우주라는 영역에서 바라보면 정말 티끌보다도 작을 텐데 이런 티끌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인류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모여서 어떤 우주를 형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작은 자연의 일부분이 더해져서 큰 광활한 어떤 대자연을 형성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모여서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 대자연 스스로 운용되는 그 질서에 나라는 자연의 일부분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사회적 역할 얘기를 하고 고찰을 해야 되는데 뭐 뜬금없이 갑자기 대자연 얘기를 또 하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사회적 역할은 우리 모든 인간이 내가 내 운명을 뭐 알든 알지 못하든 뭐 자각을 했든 하지 못하든 운명을 뭐 수긍하든 수긍하지 못하든 모든 인간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자연의 이치의 법칙입니다. 왜냐? 말씀드렸죠. 전체의 대자연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더해져서 전체가 되는데 이 전체가 운용되는 것의 부분이 종속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고찰해보면, 자, 다큐멘터리 설명드렸죠, 그죠?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 운명이 있고 그 안에 인연법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 사회적 역할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했죠.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녹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운명과 인연과 사회적 역할을 풀어보면,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80 가까이 연세가 드신 노인분을 A라고 칭합시다. 자, 이 A라는 사람이 스스로 집착을 가지고 있죠. 무엇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박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도박에 대한 집착이 언제 나오냐 하면 인생의 말년에 나옵니다. 중년이 넘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맨주먹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중견기업인이 되었죠.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연치 않게 뭐 지인을 따라갔든 뭐 친구를 따라갔든 우연치 않게 카지노를 방문을 했다가 그 이후로 전 재산을 탕진을 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연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인연이라는 것은 인과 연이 만나야 결과라는 게 나옵니다. 환경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말년이라는 중년이 넘어간 시기 때 우연치 않게 카지노라는 곳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인과 연이 때가 되어서 만나는 겁니다. 다 때가 있다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어쨌든 때가 돼서 만나면서 환경이 일어나죠. 환경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속에 녹아있는 도박 중독에 관련 집착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어나죠. 자, 이 A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중년 넘어서 전 재산을 도박을 해서 탕진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갔다가 그런 환경이 일어나서 지금 뒤늦게 어쨌든 후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환경이 일어나서 이제 도박을 하죠. 집착이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처음에 돈을 딴단 말이죠. 돈을 따니까 이 돈을 이렇게 쉽게 빠르게 딸 수 있네라는 욕심과 욕망과 그에 따른 집착이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겠죠. 자, 그런데 어떤 시기가 딱 되면 돈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돈을 잃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잃었던 돈을 다시 따야 된다는 욕심이 또 일어나면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점점 더 이렇게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환경이 초과가 되어 있냐면 내가 도박을 하려면 도박 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돈을 가져갔는데 이 돈을 현장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주위에는 엄청나게 간편하고 빠르게 도박 자금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존재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됐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담보를 잡아서 대출해 줍니다. 하다못해 미래에 받을 연금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 탈탈탈 털리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 조성이 돼 있죠. 그리고 숙식도 뭐 달새방이라든지 이렇게 근처에 가서 바로바로 자고 먹을 수 있는 환경도 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은 내가 도박이라는 중독의 집착을 일으키게 되면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을 수밖에 없는 인연법
방법으로 이 환경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년을 탕진했죠. 그죠?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거기 갇혀서 사는데 그럼 이 사람이 굶어 죽냐? 그렇지 않죠. 또 이타행을 실천하는 종교인들이 와서 무료 도시락을 나눠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체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죽지도 살지도 못한 환경이 딱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착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도 고통을 받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가 고통을 줬기 때문에 하루하루 후회를 하죠. 자각을 하는 겁니다. 각성 중에 있는 거죠. 이 A라는 사람이 주연, 영어로 쳤을 때 주인공이었을 때 그 주위에 인연이 되는 조연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자, 이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조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조연들은 각자가 알든 모르든 사회적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따져보면 이 A라는 사람이 집착을 일으켰을 때 스스로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후회를 할 수 있도록 가속도를 붙여주는 거죠.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후회를 하고 뭐 힘들지만 돈을 잃었기 때문에 국한되지 않고 큰 틀에서 벗어나서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 집착을 이 사람의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할들이 인연으로 와서 부추기고 돈을 빌려주고 더 가속도로 계속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자연이고 대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자연의 운행 법칙에 종속되고 포함이 된다. 그리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역할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운명,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나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운명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파도에 휩쓸리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 능동적으로 내가 내 운명을 잘 알고 찾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겠죠. 그죠? 파도에 휩쓸리듯이 뭐가 뭔지도 모르게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삶이 더 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죠? 우리는 지혜를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이유가 없이 태어나는 인간은 단일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를 매 순간 나의 환경에서 관찰을 하고 뭐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뭐가 뭔지도 모르게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유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일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모든 인간은 각자의 운명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질서고 대자연의 이치고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따져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운명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게 그 무엇보다,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위를 이렇게 보면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본인의 사회적 역할이 뭔지, 본인의 운명이 왜 그런 건지,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스스로 전혀 자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운명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찾아서 나의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해서 능동적인,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하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수동적으로 이렇게 질질 끌려가게 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내 삶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 생각이 극단적으로 발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택을 극단적으로 해서 자살을 하게 되죠. 왜냐?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될 이유를 나 스스로 찾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각자의 환경 안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이 고통을
견뎌내질 못합니다. 왜냐?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뭐가 됐든 이해가 되고 그 이유를 알면 이겨내지고 참아내지고 견뎌내지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유를 모르면 견뎌내고 참아내는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줄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거의 대다수가.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가 이런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시간을 허비하고 나의 운명에 대해서 또는 나의 사회적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가를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제가 바라본, 관찰한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잘못된 관념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잘못된 교육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서 교육을 받죠. 초등학교 6년,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거든요. 초등학교 6년,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시간을 준비해서 어디로 갑니까? 대학교라는 것을 가죠. 자, 초, 중, 고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대학교를 가는 이유는 뭐냐? 사회 나가서 남들보다 안정된 직장, 뭐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나가고 싶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경쟁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은 뭐 어떤 과학, 수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공부를 해서 그 정답을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암기력이 좋은 사람, 뭔가를 좀 이렇게 달달 잘 외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그 좁은 환경에 또 사람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뭐 한국 편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머리도 좀 더 좋은 편 같고, 그리고 결속력도 되게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도 좁고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그러니까 일률적인 경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뭐 50m 안에 편의점이 2개씩 있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경쟁을 이제 벌리는 거죠. 말 그대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이라는 것을 하니까, 이 경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그 다음에 꼴찌가 있고 이렇게 순위라는 게 매겨지거든요. 그러면 1등이 있으면 반드시 꼴찌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공부도 똑같거든요. 반에서 1등을 하면 반에서 꼴찌라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뭐 상위에 들면 모르겠지만 내가 중하위권에 들거나 뭐 최하위권에 들면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뭐 루저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꼭 무슨 인생 실패자나 패배자처럼 이렇게 동일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비교라는 게 일어나고 순위라는 게 매겨지기 때문에 그 안에 패배자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겠죠.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양변으로 쪼개져서 상위와 하위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경쟁을,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우리 인간은 서로 성향이라는 게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 태어난 운명이 다른데, 이렇게 동일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각자가 서로 다른 그 운명을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못 살아나가겠죠.
못 찾겠죠.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막상 사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또 생각을 못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 버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그냥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개똥 철학 같은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관념이 되는 겁니다. 왜냐, 못 찾은 사람들 입에서는 당연히 그냥 사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나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반대로 찾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찾았고 나는 그 삶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수에 불과한 이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확장을 하려면 첫 번째로 올바른 교육이 올바르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올바른 교육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정말 시급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기존의 잘못된 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념이라는 것은 뭔가가 어떤 틀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을 말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뭐가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것을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종마다 각 나라에는 문화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종교적인 책들을 읽어보면 뭐 종교의 탄압이라고 해서 타 종교가 그 나라에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뭐 정말 산채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이런 것들도 그 문화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관념이라는 거, 이 관념이 신념이 되면 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열반 68강에서 고찰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관념들이 이렇게 딱딱 박혀서 틀에 박혀서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의 환경으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정말로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많은 학원을 다니고 뭐 중학교 때도 뭐 학원을 그 12시까지 가고 집에 오는 이런 정말 시키는 대로 정말 수동적으로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로 지나가라고 사춘기 갔다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때는 이제 지금이랑 좀 달라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근데 그때는 뭐 이게 사랑의 체벌인지 뭔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어떤 틀에서 벗어나면 정말 기사대기 이렇게 맞는 거는 뭐 크게 대수롭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맞았는데 정해진 틀이 이렇게 딱 있어요. 학교라는 구조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그 틀에 딱 갇혀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똑같은 공부를 똑같이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이게 제 스스로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너무 갑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질문이 일어나냐면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이 똑같이 다 하는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되지? 그리고 그 교육을 똑바로 안 하면 왜 저 사람들은 뭐라 하고 이렇게 닥달을 하고 막 나를 그 틀에 가두려고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은 경쟁을 해야만 할까? 이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동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나?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났죠.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 교실이 갑갑한 거예요. 뭔가 매일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공부를 달달달 외우는 이게 정말 갑갑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물어보면은 그래 해야지 사회 나가면 나고자가 안 된다. 뒤처지지 않는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답변밖에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근데 그 답변이 저한테는 뭔가 썩 명쾌하지 않았어요. 그래?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내가 그 경쟁을 해야 되지? 경쟁을 안 하면 안 되나? 꼭 그 경쟁 속에 들어가서 뭐 치열하게 꼭 살아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의문점이 계속 들어왔죠. 어른들은 저한테 인생은 원래 그런 거고 사는 게 전쟁이고 경쟁이다. 계속 이렇게 어떤 교육을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모든 생각에서 되게 저항을 했고 반항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국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해서 완전히 혼자 고립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해왔냐면 이 대자연 속에서
있는 그대로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그 환경 그 자체에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형화된 공부가 아니었죠. 학교에서 뛰쳐나와서 말 그대로 사회 안에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되냐. 자,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 초중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뭐 대학원까지 가게 되면 어쨌든 학업을 마치면 사회인이 되죠. 그럼 이제 학생이 아니죠. 자, 학생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학생은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나의 환경을 관찰하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다큐멘터리도 관찰을 하는가, 그냥 무심히 지나쳐가는가, 똑같은 환경도 관찰하는가, 무심히 지나쳐가는가, 매일 보는 태양, 매일 보는 달, 매일 지나쳐가는 그 길, 그 골목길 거리를 내가 어떠한 시점으로 관찰을 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반복적으로 지나쳐 버리는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게 1년이 그리고 2년이 3년이 10년이 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무슨 로봇같이 반복적으로 일상을 반복하고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는가. 그래서 이 사회는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이 뒤처지면 나고자가 되는 거야 라는 이 관념에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매일 건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갈등을 스스로 일으켜서 저항을 할 것인가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라는 개념은 나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겸허한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학생의 개념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가지는 직업이 학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개념으로 나의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속에서 지혜가 터져서 나의 운명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 운명의 해석이 가능해야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공부는 환경 속에 다 이렇게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정형화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해서 뭐 경쟁에 뛰어들어서 돈을 잘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잘못된 관념들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 관념을 저 스스로 깨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틀 속에 갇혀서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면서 저의 운명을 해석하고 찾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 사회적 역할을 온전하게 찾는 시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순수하게 내가 몰입을 하고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뭐 저 사람이 이만큼 가지니까 나는 이만큼 가져야지.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또는 사회가 그래서 뒤처지면 나고자가 된다서 이런 관념들이 존재하는 한 경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분명히 그 속에는 패배자나 나고자가 나오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봤고 물론 그것이 나중엔 좀 변질이 돼서 욕심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남들이 어떻게 살든가 말든가 제 인생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 환경을 많이 저 스스로 개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념에 대해서 저 스스로 저항을 하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때는 그 투쟁을 했던 그 당시 때는 외롭고 정말 고독하고 힘들었죠. 물론 정말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제가 중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저의 역할을 저는 찾았습니다. 저의 온전한 사회적 역할이 뭐냐면 저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저의 어떠한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40이 넘어가고 통찰하고 고찰해보고 그 다음에 그 관념들을 깨보니까 저의 진정한 올바른 사회적 역할은 저는 교육자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뒤늦게 교육자가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어릴 적에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의 길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올바른 교육은 어떤 거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제가 교육자라는 이 운명을 해석이 되고 나니까 제가 살아온 이 모든 과거에 이 파노라마 같은 이 과거가 전체가 다 해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시기 때 내가 왜 이랬어야 되는지, 저 시기 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어야만 되는지, 왜 그 고통을 겪었어야만 되는지가 해석이 다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운명이 해석이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적 역할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도시열반을 하면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전달을 한단 말이죠. 교육자 입장에서 했을 때 저는 그 누구하고도 저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지금 몰입합니다. 지금 제가 도시일반을 해서 돈 하나도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좋아하는 일로 생계 유지를 해서 이것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돈이 되어서 제 생계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좋아서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올바르면 이런 겁니다. 교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이제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경쟁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각성하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부터는 조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가르쳐 드린단 말이죠. 왜냐? 제가 그 대자연 속에서 그 공부를 직접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정 올바른 교육이라는 것은 나의 운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나의 역할을 수행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능동적인 삶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 올바른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정말 좀 중요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 사회적 역할이라는 이 주제는 이 하나의 컨텐츠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도시열반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설명드린 이 주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각성을 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계속적으로 병들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힘들어지는 게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잘못된 관념들을 들고 와서 뭐 이 사회는 전쟁터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식한테 교육을 시키면 내가 받았던 그 무수한 상처와 그 경쟁 속에서 견뎌내야 될 그 고통을 앞으로 다음 세대는 2배, 3배 더 겪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올바른 게 무엇인지,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69강 도시열반의 고찰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고찰을 해드릴 테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설날이 지난 이후에 올라갑니다. 복을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복은 적금 통장처럼 내가 지은 게 있어야, 저금을 저축을 해놓은 게 있어야 내가 힘들 때 타먹을 수 있습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안 지어놓고 어디 빌어가지고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선행을 많이 하고 타인을 많이 배려하고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그러면 대자연 이치에 따라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복은 돌고 돌아서 내가 지은 만큼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복을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도시열반 69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우리 도시열반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였습니다.